보면은 세계 여러 석학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미국의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로 유명하고 한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다. 메가트렌드란 저서로 한국에도 알려졌습니다. 존 나이스비트, 아까 얘기한 폴 케네디, 제가 직접 미국 유학 시절에 배운 피터 드라카 박사, 그 다음 프랑스의 기소로망, 자크 아탈리 등은 한국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형 사회가 될 것이다. 남존여비의 전통사회가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이루어진 사회로 바뀌어 여태까지 남성만의 직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초음속 전투기 조종사, 고공 크레인 운전자 등도 여성이 진출하는 등 상군사관학교에도 여성이 입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현저히 향상돼서 양성평등, 젠더 이퀄리티가 실현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또 사회 속성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자사회의 도래, E-소사이어티, 일렉트로닉 소사이어티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자가정, 전자학교, 전자직장, 전자정부, 전자기업, 전자통신, 전자상거래, B2B, B2C,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비즈니스 투 컨슈머 혹은 커스터머 등은 이미 한국에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은행 거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 거래를 하는 게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습니다. 한국은 전국에 144개 도시를 광 케이블로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00년대 초반에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메가바이트가 아니고 기가바이트로 그 속도가, 그래서 세계의 인터넷 속도를 보면은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나 서브라프나 일본은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둘째, 2005년 이후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현상으로 다음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인구 폭발, 세계 인구는 현재 60억에서 95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진국의 평균 수명은 100세에 접근할 것입니다. 미국,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 방글라데시, 프랑스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독일, 러시아 국가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의 세태와 11개국의 영향권 확대로 2000년도 이후에 세계는 1급 미국 단일 국가의 지배체제에서 다국 지배체제로 개편될 것이라고 자크 아탈리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미래의 물결 Wave of the Future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11개 국가가 어떠냐? 아시아에는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북미는 캐나다, 중미는 멕시코, 남미는 브라질, 북유럽은 러시아, 대양주는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는 얼마 전에 월드컵이 개최된 남아연방공화국. 세 번째, 2035년 이후의 세계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세계 무역량의 3분의 2가 아시아 국가의 무역량이 될 것이고 2030년 이후에 아시아 국가의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계 20대 컨테이너 항구 중 13개가 아시아 국가의 항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미 제국이 경제적으로 쇠퇴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이미 작년도 그 GDP를 보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본 한국의 미래는 어떤가? 이분이 알제리아에서 태어난 백인 프랑스인인데 여러 미래학에 관한 책을 써서 지금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은 이분이 쓴 책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물결 Wave of the Futur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사보시면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한국은 1인당 GNP는 2025년까지 2009년에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미 작년에 한국은 1인당 GDP가 25,5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둘째, 한국은 경제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한류, 코리아 웨이브가 지금 동남아뿐만 아니고 중남미, 유럽에도 번지고 있는 것도 한 예입니다. 세 번째,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역동성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네 번째, 한국적 모델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점점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식 모델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이제 미국 모델은 안 통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해서 지금 경기가 침체하고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가 누적이 돼서 국가신용 등급이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가 앞으로 두고 보라. 일본이 한국 모델을 미국 모델 대신에 도입할 것이다. 왜? 한국은 97년에 IMF 경제 위기를 이겨냈고 2008년 서프라임 몰게지론으로 유발된 세계 금융 위기를 한국이 거뜬히 이겨낸 그 모델을 일본이 본받아서 새로운 모델을 짤 것이다. 아탈리는 한국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여러 나라를 지배했거나 여러 나라를 진출한 적이 없는 아주 폐쇄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제조업을 경시했다. 조선조 500년에 사농공상 선비사자, 과거 시험 보는 선비가 제일 중시되고, 그 다음에 농업하는 사람, 공업이나 제조업이나 장사꾼을 아주 천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해양산업을 소홀히 했다. 최근에 와서 한국이 해양산업에 눈을 떴지만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영국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한국은 해양산업을 무시했기 때문에 항상 남의 지배를 받고 남의 침략을 받았다. 자력으로 창조적 계급을 만들지 못했다. 엄격한 신분계급 사회로서 양반, 아전, 중인, 상민, 천민, 신분 상승이 안 됩니다. 상민은 속된 말로 쌍놈이고, 천민은 백정, 무당, 점쟁이, 풍수지리 보는 직관, 이 네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천민으로 취급해서 이들의 아들, 딸은 죽어도 그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았지, 백정의 아들이, 무당의 딸이 또는 점쟁이 자식이 또 직관, 풍수지리 보는 사람의 자식이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을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다. 백정의 자식은 만년 백정이었습니다. 그런 엄격한 신분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을 못했다. 미국이 왜 저렇게 발전했느냐? 구라파에서 천민계급으로 천대받던 소위 천민계급들이 자유의 천지인 미국을 찾아가서 자기 조상이 어떤 직업이었던 어떤 신분이었던 관계없이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소위 성취사회, 어치빙 소사이어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작가 달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신분계급을 타파하고 자기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성취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이 압축경제, 하버드 대학의 거센 크롤 교수가 얘기한 선진국이 100년 이상 걸린 산업화를 불과 30년, 40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 그 사람의 조상의 직업은 묻지 않고 본인의 능력과
노력, 실력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성지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신분계급을 다 뺐지만 아직도 한국의 그 상류계급이나 중류계급이 유동적으로 흔들리고 있지 확고하게 그런 그 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현재 다음 세 가지 국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경향으로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애를 안 놓습니다.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결혼해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애 놓질 않아요. 낳아도 하나만 낳아가지고 친정어머니나 또는 타가소에 맡기는데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애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젊은 인구가 준다는 것은 국력이 쇠퇴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소위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노인들은 비생산적인 인구가 되는데 복지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복지 비용은 늘어나가고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그리고 국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가족 정책을 개혁해야만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할 수 있다. 출산율 증가, 여성 노동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 장려 정책, 세금 공제, 교육비 지원, 타가소 설치, 타가소는 직장 안에 설치하라는 겁니다. 출산휴가 제도화 등의 법적 보장 제도가 강화가 돼야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 정책 개혁, 지나친 경쟁과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무려 3조 원에 가까운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민정책의 개혁. 지금 우리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무조건 받아줍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런데 고급 두뇌를 받아주는 그런 이민정책은 없어요. 미국은 인도 방가로르에 있는 IT 그 메카에서 아주 유능한 IT 전문 인력을 대량으로 이민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민정책을 개방해서 톱브레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의 창시자는 러시아에서 온 이민입니다. 인텔의 창시자는 헝가리에서 온 이민입니다. 중국의 왕 컴퓨터의 설립자는 대만에서 이민 온 왕서방입니다. 이렇게 세계 톱 두뇌들을 유치하니까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고 그 기업들이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을 개혁해서 외국의 톱 브레인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이민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데 작가 아탈리가 얘기한 것 중에 한국이 현재